자, 최근 시장을 보면 트럼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발언으로 나름 반등세가 나오던 중에 정말 골 때리는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절대 인터넷에 연결된 적도 없고 해커가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에 쥐지도 않은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에서 수천 개 주소의 비트코인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안전하다는 콜드 월렛까지 뚫리면 대체 내 코인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냐? 라며 공포심에 휩싸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콜드카드 해킹 사건의 진짜 기술적 원인과 비트코인 암호 체계의 무결성, 그리고 비트코인 6세 민진 인원 그럼 3,000달러 구간에 묶인 160만 개의 거대 물량 향방, 마지막으로 리플 레저가 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동한 3.1암지엔 곤지공 메인넷 활성화 및 3.133량업 보려고 5대 핵심 개정안까지 표면적 소음을 걷어내고 온체인 팩트를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번 콜드카드 사건으로 4,887개 주소에서 총 1,067 BTC, 우리 돈 약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처음에 알려졌던 피해 규모보다 2배 이상 커진 수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뚫린 게 절대 아닙니다. 레저, 트레저, 디센트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웨어 지갑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캐나다 코인키트사가 만든 콜드카드, 특정 펌웨어의 코드 한 줄이 난수 생성기를 우회하면서 시드가 생성되는 비밀번호 조합 범위가 40비트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좁아진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해커가 지갑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확률이 좁아진 시드 번호를 컴퓨터로 계속 대입해서 비밀키를 맞춰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무결성은 건재하지만 하드웨어 지갑 역시 100% 완벽한 신극은 없다는 셀프 커스터디의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그렇다면 이 해킹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의 온체인 물량 구조는 어떻게 꼬여 있을까요? 각 비트코인 조각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가격을 보여주는 URPD 온체인 지표를 보면 엄청난 숫자가 포착됩니다. 현재 6,300달러 부근에 89만 BTC, 6위원 달러 부근에 71만 BTC가 포개져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160만 BTC, 현재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8%에 달하는 거대한 물량이 단 1,000달러라는 좁은 가격대 폭안에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지지선이 아니라 대형 보유자들의 원인커지어 손익분기점입니다. 가격이 6,300달러 위를 굳건히 지켜내면 이 물량은 매도가 멈추며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대로 변하지만 만약 6속 2,000달러 아래로 이탈하면 160만 개가 한꺼번에 평가 손실 구간으로 떨어지며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예민한 분수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지난 7월 31일 중앙거래소로 하루 동안 1,763BTC가 순유입되며 일시적인 매도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입 물량이 콜드카드 피해 물량이거나 투매 물량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단순 담보 이동이나 수탁기관의 내부 정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22년 FTX 붕괴 당시에는 1,088달러의 전이용 1,9,000달러 구간에 유통량의 9.7%가 묶인 상태에서 거래소 파산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때리면서 1,600달러 아래로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며 트럼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발언으로 가격이 6,300달러 위로 곧바로 재반등한 만큼 과거 FTX 사태와 같은 시장 파괴적 블랙스완으로 확장하여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데이터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자산과 커스터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강조한 공간적 분산입니다. 어느 한 지갑이나 특정 방식이 100%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거래소, 콜드월렛, 소프트웨어 지갑으로 자산을 나누어 다닐 결함이 전 자산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 트레이더 닥터 프라픽이 보여준 시간적 분산입니다. 그는 54센 천버전 1,000달러 구간에서 현금을 5%씩 나누어 매수하면서 여전히 전체 현금의 65%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과 꼭지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인정하고 내 예측이 틀렸을 때 파산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을 쪼개어 대응하는 전략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비트코인이 커스터디 결함 소동을 겪는 동안 리플 레저 생태계에서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XRP 레저 3.5 거산 1000지르의 1000웅 전용 버전의 FX 클린업 3.2 개정안이 메인넷에서 공식 활성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35곳의 신뢰 검증자 노드 중 무려 30곳, 즉 85.7%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대출 프로토콜의 반올림 오차와 허가형 거래소의 다목적 토큰 검증 문제를 완벽하게 수정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개발자가 임의로 코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자들의 엄격한 투표 시스템을 거쳐 메인넷에 안전하게 이식되는 제도권급 고도의 시스템 정비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리플의 진짜 메가톤급 기술 혁명은 바로 이어질 XRP 레저 3.3 선돈용 업그레이드nen이 있습니다. 이번 3.3.0 버전에는 초거대 금융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5가지 핵심 기능이 정역 탑재됩니다. 첫째, 영지식 암호화를 통해 잔액과 전송액을 베일 뒤에 가리는 기밀 다목적 토큰. 둘째, 복수의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취소하는 배치 거래. 셋째, 계정의 전체 키를 넘기지 않고 특정 행위만 맡기는 권한 위임. 넷째, 일반 이용자의 XRP 수수료를 대형 플랫폼이 대신 내주는 수수료 준비금 대납. 다섯째, 메타데이터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동적 토큰 기능입니다. 기관들의 최대 우려인 프라이버시 노출과 수수료 온보딩 장벽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기술적 반짝이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번 콜드카드 사태와 리플, XRPL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결함의 사후 유출이냐 사전 차단이냐에 있습니다. 과거 XRPL 개발 과정에서도 배치 거래와 권한 위임 기능에서 서명 검증, 오류나 수수료 오부가 가능성이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 시스템은 이를 메인넷에 올리기 전 검증자 투표 단계에서 80% 미만으로 표를 동결시켜 실제 유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습니다. 3.3번령 신기능 역시 검증자 80% 이상이 2주 연속 찬성을 유지해야 메인넷에 가동되는 엄격한 안전판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한 핀테크 코인이 아닌 전 세계 거대 자본이 믿고 탈 수 있는 무결점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겉표면, 소음에 속지 말고 수면 아래 펀더멘털을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드웨어 지갑의 단일 코드 결함 소동을 뚫고 63,1,000달러 선에서 160만 개의 거대 보유 물량이 손바꿈을 진행하며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3만 딘너보는 개정안 완공에 이어 3.1 한지행, 기밀 토큰 및 수수료 대납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대형 기관들이 즉시 온보딩할 수 있는 최첨단 배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기술적 배관이 완성되는 소식과 시장의 신규 유동성이 유입되어 가격이 튀어오르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행정적 시간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지루함이나 자극적인 악재 뉴스에 고니언체리샤리라젠 흔들려 소중한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차곡차곡 완성되어가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대전환을 믿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확신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